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여권의 파워 등급이 계속해서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헨리 패스포드 인덱스 2020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뉴질랜드의 여권은 몰타와 체코,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함께 공동 9위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4위에 등재되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8위로 하락했습니다. 헨리 패스포드 인덱스는 전 세계 국가들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들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대부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191개국을 사전 승인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이 여권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190개 국가의 싱가포르, 3위는 180개국의 국가의 한국과 독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영국은 8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재청은 센트럴 오타고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 위험이 최고 수준이므로 하루 중 오후나 저녁에 화재 위험이 특별히 높으므로 불 피우는 것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바비 라몬드 농장지역 소방부 부서장은 이는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 때문이라고 말하며 건조한 날씨가 화재를 예상치 못하게 하며 화재 진압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날씨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을 피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불을 피운다면 날씨 조건이 이른 아침처럼 시원하고 공기 중에 습기가 있어 스파크 발생이 적은 때가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접, 연마, 전기톱질과 같은 기계 작업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암을 이겨낸 한 필리핀 여성은 자신의 의료비용 문제로 6개월 내에 강제로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44살의 이 필리핀 여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으며 뇌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워크비자를 신청했으나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필리핀 여성은 지난 10월 이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치의도 앞으로 5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도 20% 정도인 것으로 소견서를 첨부하여 비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만 그 위험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며 재정상의 문제가 인도주의적 승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다만 필리핀에서 MRI 스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지만 그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판결했습니다. 네이피어의 산림 화재 지역이 소방관들의 통제하에 불길이 잡히기는 했지만 화재가 난 지역에서 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 8대의 헬리콥터와 2대의 비행기가 투입되었고 350헥타르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수요일 혹스베이 지역 소방관 55명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탱고 세틀먼트 로드와 와이페티키 로드의 교차로는 여전히 폐쇄되고 있습니다. 화재 지역에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연기가 나며 나무들이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방관들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불길이 다시 번지면 투입될 것이지만 현재는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방위에서는 수요일 날씨 조건이 좋아 불이 번질 가능성이 없다며 화재 현장에 30명의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히 날씨에 변화가 없다면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15명의 소방관이 정리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와 포리로아 지방법원에서 사업혁신고용부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선거 공판에 열렸습니다. 전기배선 설비업을 하는 호우민 조우 씨는 자격 없이 오클랜드 주택에 히트펌프를 잘못 설치하여 $2,5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허가 없이 히트펌프를 판매했습니다. 포리로아에서 알렉산더 우드하우스 씨는 자격 없이 전구, 전기 콘센트, 온수 히터 등을 설치하여 $1,2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전기설비사 등록협회는 전기배선 기술자에게 작업을 일하기 전에 자격이 갖추어진 기술자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트 아일랜드 섬의 화산 폭발로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친지들은 폭발한 지 한 달이 된 오늘 애도의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도 2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8명은 미들모아 병원에서, 2명은 와이카토 병원, 2명은 헛밸리 병원, 1명은 크라이스처치 병원 등 화산 전문 병동에서 모두 13명이 뉴질랜드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12명의 호주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24시간 특별 병동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아일랜드는 여전히 진입이 금지되었으며 전문 과학자들은 지난 폭발 이후 그 활동이 약간 정지되었으나 더 큰 폭발이 기대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0여 차례에 가까운 폭발로 가장 활발했던 화산 활동을 보였으며 1970년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거의 매일 가스와 증기를 뿜어냈습니다. 6년 전 집을 나가 실종되었던 고양이가 웰링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내장돼 있던 고양이 토마스는 9년 전 웰링턴의 SPCA로부터 입양되어 웰링턴의 앨런 씨 가정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6년 전 가이폭스 기간 중 폭죽 소리에 놀란 고양이 토마스는 그 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헤매던 고양이 토마스는 마이크로칩으로 스캔하여 6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현재 신장에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자선단체에서는 수의사 청구서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토마스가 사람과 다시 살기 위해서는 자야 및 수의사의 치료가 끝나야 합니다. 알렌 씨는 고양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졌을 때 13살이었던 알렌 씨의 아들은 현재 19살이 되었습니다. SPCA에서는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부의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79원, 한국에서 보낼 때 786원 7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1원 2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흐리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